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외침이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에 대한 목소리를 조건혁 아나운서가 들어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전동 휠체어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투쟁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25일 광화문 광장에선 장애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을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확대, 실질적 이용 시간 보장, 활동 지원 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 지원사 서비스 수과 현실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약에서 약속했던 탈시설을 강화하려면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정책을 지금부터 내놔야 되는데 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산이 빵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정책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한 푼도 배정하고 있지 않는다. 탈시설 지원 정책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양영희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공약 미이행을 꼬집으며 장애인의 생존이 달린 자부담 폐지, 24시간 활동 보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쟁취하고자 외쳤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와 활동 보조 24시간 보장하라는 두 가지 요구안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일단 오늘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센터 예산 확대하라고 활동 보조 24시간 보장하라고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부터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으며 행정 과정에서 경찰과의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5시간에 걸친 이번 결의대회는 청와대의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종료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성적과 기록에 관계없이 다양한 국제 경기 출전에 기회를 갖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셜 올림픽 대회인데요. 2019년에는 아부다비에서 하계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선발식 그 현장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열리는 아부다비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에 출전할 대한민국 선수들이 꾸려졌습니다. 기록으로 순위를 매겨 출전 선수를 정하는 다른 대회와는 다르게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진행한 스페셜 올림픽 전국 하계 대회에서 각 종목 조별 1위 입상자들 가운데 현장 추첨을 통해 최종 출전 선수를 결정했습니다. 2019년 아부다비 스페셜 올림픽 하계 대회가 내년도 3월에 벌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나갈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선발하는 그런 선발 절차를 가졌고요. 저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이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가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은 총 151명이 참가하며 전체 25개 종목 가운데 11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협회와 복지TV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복지TV와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협회가 지난달 25일 장애인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 신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정책과 사업 개발, 홍보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이 기대됩니다. 서울 한복판에 야외 영화관이 꾸며졌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은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설에서 18년을 산 혜정 씨와 언니 혜영 씨가 함께 생활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어른이 되면. 제16회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렸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사전 공모에서 선정된 10편과 국내외 초청작 10여 편을 선보였습니다.
제16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차별의 정화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올해 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더불어 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영화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막작으로는 2012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외치며 광화문 역사 안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장호경 감독의 광화문 농성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해결책은 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적정 임금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는 일터에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빠르게 4잔의 커피를 내리고 라떼아트도 척척 만들어냅니다. 한 커피업체가 연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입니다. 이 업체엔 266명의 장애인이 전국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승진에 차별이 없어 이 가운데 46명이 중간관리자 이상 직급입니다. 대회에 참석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습도 많이 했었고 또 이렇게 경험도 통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매장에서 일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항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임직원들이 저렴하게 커피와 네일아트, 마사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원 40여 명 모두 정규직. 자회사로 운영되지만 항공권 할인과 학자금 지원 등 복지는 본사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회사에 보면 월급이 조금 적은데 여기는 월급이 공평하게 주고 비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이 혜택이 똑같이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의무 고용을 넘어 편견과 차별이 없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인이 일반인하고 동질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동질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져요.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옆집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건혁 아나운서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이 집에 사는 66세 이영자 씨는 독거노인입니다. 사연을 모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살림이지만 관리비 42만 원을 5달 동안 내지 못해 살 곳조차 잃을 처지입니다. 이런 이 씨네 집에 경기도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핍니다. 지금 최고 어려운 게 뭐야? 지금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게. 체납을 했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공과금 등을 낼 돈이 없어 체납이 되면 전산에 기록되는데 그 공공 빅데이터를 통해 찾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세대는 약 930만 가구입니다. 그중 경기 지역에는 270만 가구, 주민 2명 중 1명꼴로 아파트에 삽니다. 관리비 임대료를 3개월 넘게 내지 못했거나 가스, 수도,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세대 등 아파트 위기 가구 일지 조사가 이뤄지는 중입니다. 이웃들의 제보도 받습니다. 위기 가구엔 생계비로 매달 117만 원, 의료비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비닐하우스라든가 고시원 등 주거가 취약한 곳을 찾아가서 발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아파트의 경우도 관리비나 임대료 등을 체납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조사는 6월 중순까지 실시할 예정. 결과에 따라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광양시가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이지성 작가를 초청해 독서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오보라 기자입니다. 광양시와 광양교육지원청은 광양의 교육공동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이지성 작가 초청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독서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서 독서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해 듣는 모두에게 공감을 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식전 행사로
광양제철소 관악협주단의 연주와 팬사인회도 진행됐습니다. 우리 광양 지역은 해마다 스타 강사님을 초청하여서 인성교육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리딩으로 리드하라의 이지성 작가님을 초청하여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학교에서만 담당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시민, 교육 공동체가 함께해야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벌써 5년 넘게 인성교육 강좌를 기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자와 독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이번 행사를 통해 인성교육의 확산뿐만 아니라 독서가 생활화돼 독자들이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꿈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오보라입니다. 순천농협이 합병을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농협으로 우뚝 섰습니다. 통합 순천농협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희망찬 새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허가은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단일 농협이자 최대 규모 통합을 완성한 순천농협이 별량농협과 합병 기념 출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출범식은 1997년 순천시 관내 13개 지역농협 합병 이후 20여 년 만에 성사된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의 흡수 합병으로 복지농협을 향한 완벽한 통합을 축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된 출범식에는 6천여 명의 많은 조합원들과 고객이 참석했고 농특산물 전시와 태양광 발전 사업 컨설팅 코너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의 조합원들은 각 지점마다 특색 있는 입장식을 준비했고 오후에는 지역별 장기자랑과 명랑운동회를 즐기며 이번 합병으로 더욱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8,000여 명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허가은입니다. 고흥군이 재가 중증장애인과 함께 따뜻한 봄맞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재가 중증장애인과 보호자가 초청됐으며 모범운전자협회에서 준비한 개인 차량과 간식으로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고흥경찰서의 지원으로 더욱 안전한 나들이가 된 이번 행사는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의 사업을 확대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고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엑스포항에 올해 처음으로 2,200여 명을 실은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여수 엑스포항에 올해 처음으로 크루즈선 슈퍼스타 아쿠아리우스호가 입항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200여 명을 태운 아쿠아리우스호는 대만 기륭을 출발해 여수 엑스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엑스포항에서는 여수 시립국악단의 취타대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관광객을 환영했습니다. 출항 전까지 관광객들은 비고쇼 등 여수 밤바다를 주제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해외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강점을 계속 알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 중구지체장애인협회가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에 이어 공로장학금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대전시의 한 단체에서도 지역 주민과 요양기관을 초청해 짜장면 급식 봉사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GS25 네일스토어 1호점인 시흥 행복점이 최초로 자활 참여자가 점주가 되는 자활 기업으로 전환돼 지난달부터 운영 중입니다. GS25 네일스토어는 내 일을 통해 만드는 행복한 내일이라는 모토 아래 자활 사업 참여자를 위해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독거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거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거주 지원 환경 개선,
그리고 독거노인 자립 역량 강화와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제38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념식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전달, 축하 공연과 장기자랑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윤표 연합회장을 비롯한 관내 장애인단체 회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제20회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17만 경북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한마음 대축전으로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란 대회 슬로건 아래 영천 시민운동장에서 23개 시군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육상, 게이트볼, 탁구, 역도 등 12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으며 시상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새청주클럽이 지역 내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충북 해능보육원을 방문해 손수 짜장면을 만들어 보육원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짜장면 150그릇을 제공했습니다. 순천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치매가족 헤아림 교실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치매에 대한 이해와 우울증 선별검사를 시작으로 치매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치매 진단 검사비와 치매 치료 약제비도 지원해 치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화합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에 평화를 보여줬는데요. 한반도에 찾아온 봄의 기운이 장애계의 정책에도 스며들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